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국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지역 주요 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사업 규모가 결정됐습니다. 도와 각 시군은 내년도 국가 예산 규모를 발표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군산과 익산의 주요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해주실 분은 KCN 건강방송 최정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비 예산 규모, 국가 예산 되면은 정말로 한 해 주요 사업들에 대한 농사를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국가 예산이 참 중요한 그런 하나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이 이제 왜냐하면은 주요 사업들이 이제 모두가 다 국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가 예산을 보게 되면 지역의 주요 사업들을 정말로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군산시가 이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상황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 국가 예산이죠. 내년도 국가 예산이 한 409억 원 정도 더 확보를 많이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확보액은 얼마나 되고 또 분야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 예산 어떻게 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요. 일단 군산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일단 1조 1,036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조 1,000억 원 정도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올해보다 409억 원, 이제 3.8%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분야별로 보면 일단 역시 군산이다 보니까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네. 일단 한 5천억 원 규모가 되고요. 이어서 이제 환경 안전 복지 분야가 1,700억 원대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농림해양, 그다음에 윤복합 미래 신산업 분야도 상당히 1,000억 원 이상의 그런 국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군산은 이제 국가 예산 규모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사업별로 분류를 해보면 새만금 사업이 참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사업에 아까도 방금 전에도 한 5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까? 일단 새만금 SOC 분야 총 5건 사업입니다. 규모로 보면 5,258억 원 규모인데요. 일단은 기존에 계속 추진했던 사업들이 이제 계속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사업과 그다음에 또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그다음에 새만금 신안만, 그다음에 새만금 사업단지 임대 용지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상당히 장기 임대 용지를 많이 바라고 있었는데 이번에 임대 용지 조성에 한 298억 원 정도가 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방수제 축소하고 농업 용지 조성 이쪽이 이제 예산이 한 1,500억 원 정도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 국가 예산 확보 상황을 보도를 하면서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새만금 남북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서도로가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새만금 남북도로가 언제 이제 개통이 될까? 언제 마무리되나?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얼마나 진척이 되고 완공 시점 좀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서도로 이미 이제 개통이 되는데 사실상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이게 저희가 새만금 십자축 도로라고 좀 보통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서도로 같은 경우는 총 1, 2단계로 나눠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1단계 같은 경우는 군산 측에서 12.2km의 전체 길이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이미 착공을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2022년 8월 지금 완공을 목표로 좀 잡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이면 내년도 8월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기반이나 전부 다 해서 45% 정도의 지금 공정률을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서 최대한 지금 공사를 추진을 하게 되면 일단 완공 1단계 정도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 1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산 쪽에서 망경강까지 이르는 한 12km 정도 되는 도로다. 그것은 이제 내년도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될 것이고 나머지 이제 남측 도로가 남아 있네요. 맞습니다. 2단계 쉽게 말씀하시는 남측 도로 부안 측입니다. 부안 측 14km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새만금 개발청에서
편입 토지에 대한 그 손실 보상을 좀 접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안군 하섬 일대 한 12만 9천 제곱미터가 그 대상인데 일단은 이쪽은 계획상으로는 일단 2023년 그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립니다. 네. 일단 이 전까지는 적어도 완공을 시키겠다는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도로가 내년도에 한 1,500억 원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군산 측에서 망경강까지는 내년도에 이 완공이 되고 문제는 이제 망경강에서 부안까지 이르는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편입도로 보상, 네. 그리고 이제 도로 건설 공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새만금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를 그 쓸모 있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방수제가 축조가 돼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방조제의 그 만경강과 바닷물이 이제 만나는 것을 갖다가 차단하는 그렇습니다. 네. 토지와 땅과 이 차단하는 것이 방수제인데 이 방수제 축조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게 돼야 새만금 개발이 이 말하자면 이제 그 가속화시킬 수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내년에 이제 방수제는 이제 총 규모가 이제 얼마가 투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총 규모의 몇 퍼센트 정도의 방수제가 축조가 될 것인지 이게 또 궁금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제대로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 방수제가 사실상 제대로 좀 빨리 구축이 돼야만이 안에 그 용지 활용성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새만금 방수제는 현재 전체 11개 공구로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1개 공구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길이로 보면 한 62km 정도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9개 공구, 쉽게 54km는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1,500원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됐는데 그 나머지 2개 공구가 남았습니다. 7.9km 정도 네. 길이가 되는데 현재 그 내년 말까지 이 1,500원 정도 많이 투입되면 내년 말까지는 최대 95%까지는 좀 완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95%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도는 예. 방수제 공사가 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이 부분이 좀 완료가 돼야만이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그 새만금의 그 내부 그 용지를 빠르게 지금 좀 매립을 하고 또 얼마만큼 또 활용성을 좀 보장하느냐 이런 부분은 방수제가 이제 가장 방수제를 중요합니다. 이제 축조를 하면서 예. 가장 그 용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농업용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이제 농업용지, 김제와 부안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농업용지는 그러면 얼마 정도나 예. 확보를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 농업용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농업용지가 대부분 지금 1단계 사업을 일단 완료가 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내년에 그 방수제 공사가 지금 95% 정도가 지금 된다고 하면 이 농업용지는 그 이후에 한 14만 제곱킬로 정도는 충분히 좀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4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는 농업용지가 마련이 될 거다. 예. 아마 이렇게 되면 그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친환경, 예. 뭐 농업이랄지 여러 가지 이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신항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새만금 신항만. 지금 신항만 사업을 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그럼요. 네. 신항만 건설에 내년에는 얼마나 투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신항만 건설의 어떤 진척도라고 할까요?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저 말씀하신 신한만 건설은 사실상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가 좀 시간을 좀 소요를 좀 해왔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정부가 민자유치 중심으로 좀 추진을 하면서 민자유치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10년의 시간을 좀 허비를 했는데 그나마 좀 다행히 이제 국가관리무역학원에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국비가 좀 많이 좀 투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신한만 건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1, 2단계로 그 추진되고 있지만 일단 계획상으로 2025년까지 5만 톤급 그 선석 2개 선석을 좀 만드는 계획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진입도로 0.7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방파 호환이라고 그 선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파도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 방파 호환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1.5km 정도가 지금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반기부터는 이제 선석 공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 공사는 주로 이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선석을 만들기 네. 위한 준비 사업들을 그렇습니다.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네. 선석 배가 들어오는 부두 공사. 네. 이 공사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진행이 된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산업단지 중에서도 임대용지에 대한 기업들의 네.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이점이 있으니까 지금 임대용지가 만들어지는 대로 즉각 지금 분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도 이제 임대용지가 만들어지죠. 예,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좀 기업체가 솔직히 가장 원하는 건 새만교에 들어갔을 때 쉽게 말하면 장기 임대용지 아주 싼 가격에 오래도록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지를 바라고 있는데 이 장기 임대용지 같은 경우는 최대 100년까지도 사실상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기업체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298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장기 임대용지 이 정도 규모면 저도 10만 제곱킬로미터는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10만 제곱미터 정도가 이제 임대용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부족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좀 확대를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게 아무래도 기업체 입장에서는 좀 더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군산이 조선소의 폐쇄 그리고 자동차 공장의 철수 이런 걸로 해서 군산이 경제 침체가 심해서 이는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신산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단지 이런 걸 중심으로 그리고 전기차 단지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신산업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 이 신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사업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집중이 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산업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뉴딜 사업이 좀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군산 쪽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뉴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다음에 그린 뉴딜, 휴먼 뉴딜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일단은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총 12건에 250억 원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신규 사업을 보면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네.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등이 좀 반영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30건에 650억 원 규모입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보면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 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박의 친환경성, 그다음에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일단 집중적으로 투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먼 뉴딜 같은 경우는 15건에 385억 원인데요. 일단 지역 지도형 청년 일자리와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등이 이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인력 양성 분야까지 네. 이 부분에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해도 효과가 나지 않으면 참 이게 고민이 되는 제목입니다. 어떤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렇군요. 일단은 이번 이런 사업들은 사실 군산시로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그동안 많이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군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과 선박 조선업이 이제 상당히 좀 강세에 있었는데 굉장히 굵직한 대기업들이 사실상 문을 좀 닫으면서 굉장히 침체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 생태계를 좀 확실하게 좀 변화시키되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시작점에서 출발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율주행 쉽게 보면 어떻게 보면 첨단 자동차 기술 쪽으로 일단 눈을 돌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체 유치 쪽에 이제 좀 작업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 조선업도 쉽게 하면 대형 선박에서 약간 소형화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친환경 선박 쪽으로 좀 일단은 눈을 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산업들이 확실하게 산업구조 개편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한두 개가 철수를 하더라도 전체 그렇습니다. 산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개편은 해야 된다는 건데 과연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새만금이랄지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과 함께 우리 군산 지역에서는 또 관심 있는 또 역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먹은 수건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이 금남도 개발 사업이 이제 그동안은 쭉 충남 서천과 갈등되는 상황으로 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청신호가 그렇습니다. 켜졌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 네. 내년에 추진하는 것들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 사실 금난도 개발 굉장히 오랜 그 시간이 좀 걸렸던 그 사업입니다. 때마침 그 지난달에 이제 군산과 서천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본격화됐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군산항 금난도 재개발 사업으로 내년 국비가 5억 원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이 5억 원의 그 사업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화 방안을 추진하기 용역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좀 개발을 이렇게 방향을 정하겠다. 이런 그 결과를 좀 도출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금난도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일단은 사업이 추진되고요. 전체 사업 규모는 4,344억 원 규모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 전체 사업비를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용역 결과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이 지나야 이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줄 것인지 좀 가시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집니다. 하여튼 5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잘 만들어야 네. 앞으로 사업의 금난도 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나올 수가 맞습니다. 있겠다 이렇게 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새로운 게 눈에 띕니다. 네. 바로 이제 신규 사업, 새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이 국가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 국립 수중 고고학 교육 훈련센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이 생소한 사업입니다. 국립 수중 고고학 교육센터예요. 수중 고고학이다라고 하면은 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마침 아마 최근에 사실상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 소식이 좀 전해졌던 것이 그 고군산군도, 쉽게 말하면 군산 선해도 앞바다에서 좀 해저 유물이 또 최근에 발견된 그런 소식이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국립 수중 고고학 교육 훈련센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해저 유물 문화재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국립, 말 그대로 국립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좀 주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그 쉽게 말하면 내년도 그 국비가 3억 원이 좀 반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기본 설계 용역 추진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새만금에 좀 건립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연면적 그 34,000제곱미터 규모의 쉽게 말하면 건물 한 7개 동이 이제 그 구축이 되는데 그 안에는 수중에서 쉽게 말하면 고고학의 여러 발굴 과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도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고급 인력도 양성하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서해안이 수중 보물이 묻혀 있는 그렇습니다. 곳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남에서 쭉 서울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해로 과정에서 또 중국과도 이제 교통을 하면서 배가 난파를 해서 묻히는 여러 가지 고려 청자랄지 이런 그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그렇습니다. 발굴을 하고 연구하는 그런 교육 훈련센터가 이제 군산에 새만금에 세워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군산 전북대 병원입니다. 그동안 이제 뭐 어디다가 뭐 전북대 병원 부지를 정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도 많이 갈등을 했었고 또 이제 토지 보상하는 데서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사업 규모 자체가 또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군산 전북대 병원은 내년에는 어떻게 착공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착공은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군산 전북대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백서제 그 부지를 놓고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그 사업비는 2013년도에 그 기획재정부가 그 쉽게 말하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통해서 했던 사업비가 1,896억 원이었거든요. 총 사업비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때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은 이제 뭐 물가 상승률부터 해서 그 쉽게 말하면 병원의 그 전문 기자재 비용까지 전부 상승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사실상 그 군산 전북대 병원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군산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정부 예산에는 사실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일단 39억 원이 일단은 추가로 좀 확보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실시 설계 용역은 충분히 좀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이제 그 최근에 그 적정성 검토를 좀 거쳤는데 이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3,100억 원 정도로 사업비가 일단은 상향이 좀 됐습니다. 뭐 3,100억 원도 부족한 것 아니냐,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여하튼 총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실시 설계를 하면서 내년에는 착공을 할 그렇습니다. 수가 있겠다. 그런 전망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군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주요 현안 사업, 새만금 사업들 이런 것들을 내년에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예. 예. 익산으로 넘어가서 익산도 한번 살펴보죠. 익산의 그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규모 얼마나 됩니까? 뭐 증가율이 상당히 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익산 쪽은 그 국가예산 증가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일단 12.8% 올해보다 12.8%가 일단 늘었고요. 네. 쉽게 말하면 올해 국가예산이 익산시가 8,042억 원이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9,068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일단 뭐 분야별로 보면 역시 보건복지 분야가 거의 전체의 36%를 좀 차지하는 정도로 굉장히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경제 SOC 분야 2,171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농축산 식품 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익산시도 참 경기 침체 그리고 군산의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의 철수 이런 걸로 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군산에서도 이제 사업이 철수되는 그런 사업들, 넥솔론 같은 그렇습니다. 예. 반도체 사업도 이제 철수를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역시 익산도 군산과 마찬가지로 미래 성장 신산업을 어떻게 지역에 안착시키느냐가 커다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익산의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농생명 산업입니다. 네, 이 그렇습니다. 농생명 산업을 어떻게 이 지역의 신산업으로서 안착을 시키는 것인가가 이제 과제인데요. 이번에 이제 국가예산 사업을 보게 되면 이런 분야가 좀 눈에 띕니다. 그린 바이오, 그다음에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 뭐 플랫폼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제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을 하면서 예산이 이제 얼마나 반영이 됐고 어떻게 네. 추진되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익산 쪽은 새로운 산업은 이제 농생명 분야를 좀 상당히 좀 타겟으로 좀 잡고 있는데요. 일단 그린바이오 벤처캐파스 같은 경우는 그 내년부터 3년간 일단 국비 264억 원이 일단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네. 일단 그 함열 농공단지에 일단 둥지를 좀 틀게 되는데요. 일단 내년 국비로 34억 2천만 원 일단 확보되는 상태고요. 그 그린바이오 벤처캐피스 같은 경우는 그 명칭 그대로 보면 그 내부에 창업기업 입주 공간이 네. 또 들어서게 됩니다. 일단 또 연구 실험실도 들어서기 때문에 이 그린바이오 분야에 대한 그 기업 집자화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 거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농업과 관련된 맞습니다. 신산업을 네, 어떻게 네. 발굴할 거냐 아마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 네. 사업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상당히 네. 눈에 띄는 겁니다. 그렇죠. 이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그 플랫폼 구축이라는 그 사업인데요. 일단 이것은 인수고통 전염병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 플랫폼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익산시가 이 동물 케어 클러스터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의 그 첫 단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정부 예산에서는 제외가 됐었는데 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사실상 그 사업비가 좀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1억 원, 사실상 규모로는 상당히 좀 적습니다. 1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 1억 원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용입니다. 네. 때문에 이 플랫폼 구축의 그 추진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첫 단추를 예. 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예산을 이 신규 예산의 이제 규모는 적지만 그렇습니다. 신규 예.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규 사업, 새로운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사업으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 이게 이제 예산 확보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는 사업들이죠. 여하튼 이제 익산이 이 그린바이오 그리고 이제 동물의약품과 관련된 산업을 하는데 어떤 씨앗을 뿌리게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익산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걸 통칭해서 우리가 확장 현실 사업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른바 그 XR 예.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익산시가 확보를 한 것이 바로 XR 소재 부품, 소재 부품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한 개발 지원 센터가 건립을 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반영이 예, 됐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관련 사업도 이제 계속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서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XR 사업과 관련된 예산 뭐 얼마나 반영이 됐고 네. 뭐가 추진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좀 XR 산업, 쉽게 말하면 명칭이 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 센터입니다.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산에 지금 들어선 상태인데요. 이게 그 전체 사업비 80억 원 중에 사실상 그 내년도 그 사업비 운영비로 20억 원이 일단은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이산 그 원도심에 지금 현재 이 문을 센터가 지금 문을 최근에 좀 열었는데요. 이 내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 굉장히 그 전문적인 그 측정 장비가 다 전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XR 소재 그 부품을 이제 시키면 기업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현재 국내 기업체들은 그 연구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약간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개발 지원센터에서 모든 그 시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성능을 시키면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개발센터가 익산에 문을 열게 되면은 XR과 관련된 네. 그 기업은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걸 생산하는 기업들은 익산에 와서 성능을 시험해 봐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기능도 어떻게 네. 잘 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테스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기업 유치도 상당히 도움이 네.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상 그 이사에는 이미 기존에 그 홀로그램 지금 서비스 지원센터가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지금 15개의 그 기업체가 지금 이사에 동지를 트긴 했는데 사실상 좀 더 이 사업체를 집적할 그런 지금 장소와 어떤 정부의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좀 상당히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사실상 주목할 점은 그 정부에서 이 SR 산업과 관련해서 미니 클러스터 사업을 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에 아마 이산시가 다시 한번 또 도전장을 또 내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XR 관련 그 클러스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연구, 네. 조사 기관은 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그렇습니다. 같이 집적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개발센터, 소재 부품 장비 지원 개발센터 이런 것이 들어서게 되면 이런 걸 유치를 하는데도 좀 도움이 그렇습니다.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관련 사업 예산도 반영이 됐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홀로그램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한 17억 정도가 좀 반영이 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사업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국비를 확보하고 투자하고 또 기업체와의 그 연계 활동,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축을 하게 되면 이산호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또 성장 또 신산업을 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XR 사업이나 홀로그램 산업이나 지금 아주 초창기 사업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기업 규모가 그렇게 뭐 크지는 네. 않는 사업들입니다. 아주 지금 볼 때는 소소한 사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사업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이런 그 XR 사업이나 홀로그램 산업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지 이것이 이제 주목되는 점인데 그렇습니다. 예.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런 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익산은 우리가 그 식품과 관련된 산업이 좀 집적화하려고 하는 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그 보도도 하고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은 바로 이제 푸드파크 조성입니다. 예, 예. 식품 클러스터의 푸드파크 조성을 했는데 그동안 뭐 국가 예산에서 정부 예산에서는 빠졌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했습니다. 결국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제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 뭐 국가식품 클러스터 어떻게 보면 3대 현안이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2단계 사업 진행과 또 푸드파크 조성, 그다음에 이제 규제자유 특구 조성이 이제 3대 현안입니다. 그중에 사실 푸드파크 조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가
일단은 국회 그 심의 단계에서 2억 원이 일단은 확보가 됐습니다. 네. 이 2억 원은 말씀대로 그 규모는 작지만 실시 설계 용역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추진 가능성을 열었다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시설계 용역이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10개월 정도 후면은 내년에 한 10월 정도 가면 적어도 푸드파크의 그 청사진은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 그 푸드파크 같은 이런 추산되는 지금 현재 사업비 규모는 한 485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해하시기 좀 힘드실 수 있겠는데 이 푸드파크 하면 그 개념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혼동할 수 있으시겠지만 현재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단순 그 식품 생산에 그치는 그런 산업단지인데요. 네. 이 푸드파크는 그 생산의 기능을 넘어서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6차 산업화가 가능한 그런 산업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식품과 관련된 관광까지도 가능하죠. 맞습니다. 소비하고 관광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산업 기능을 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푸드파크가 이제 실시 설계가 내년에 되면은 내후년부터는 이제 착공을 하게 될 맞습니다. 것이고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푸드파크의 조성 사업이 계속 추진하게 되는 그런 기초를 이번에 마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산하게 되면은 하나 또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이 환경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악취 그리고 장전마을 그리고 낭산 폐석산 왕궁 축산단지 뭐 이런 것들이 이 해결해야 될 환경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예산의 도움 없이는 하기가 네.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지금 내년에는 추진될 것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낭산 폐석산 처리, 지금 처리가 얼마나 될 것인지 네.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일단 낭산 폐석산 처리비 내년 사업비로는 약 76억 5천만 원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네. 전체 처리 비용이 한 3천억 원 수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좀 적은 돈이긴 합니다. 이 76억 5천만 원이면 내년에 그 처리 양으로 보면 한 6만 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만 톤이면 현재 그 매립된 폐기물이 138만 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장시간이 이 정도의 예산으로 만약에 계속 반영이 된다면 적어도 한 25년 이상은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좀 이제 물론 이것은 뭐 지역 주민들의 또 의견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해결 방안으로도 이산시가 그 광역면입장을 좀 유치를 추진을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좀 반대 여론이 좀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을 좀 포기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단 정부의 그 국비 지원으로 최대한 일단은 그 낭산 폐석산의 그 폐기물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낭산 폐석산 처리가 이렇게 찔끔찔끔 네. 지원이 돼가지고서는 언제 최 기자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뭐 25년, 30년 걸리는 맞습니다. 그런 예산밖에는 지금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게 상당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지역으로 봐서는 주민들로 봐서는 하루빨리 이걸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국가로서는 이게 지금 처리할 장소도 네. 지금 마땅치가 않고 네, 있는 그게 가장 큰 상황인데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지금 진퇴양난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되든지 풀어야 될 문제가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전마을의 이제 후속 사업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전마을 아시다시피 진짜 집단 그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으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환경 피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일단은 그 후속 사업으로 도시 생태축 그 복원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단 내년 예산으로 2억 원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이 2억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뭐 65억 원에 2억 원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역시 그 쉽게 말하면 설계 용역비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내년에는 일단 설계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 내후년부터는 일단은 이제 나머지 좀 예산이 좀 더 발현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축 네. 사업을 보는데 어떻게 생태축 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로 네. 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지금 그렇습니다. 갖고 네.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가 왕궁 축사 그 매립입니다. 네. 왕궁 축사 매입입니다. 이 매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내년 하면 다 끝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이 아주 뭐 다행스럽게도 263억 원. 네. 사실상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현재 지금 왕궁 축사에 지금 남아 있는 쪽은 한 62개 축사에서 한 5만여 마리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특히 지금 현재 남아 있는 62개 축사가 그 매입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전부 다 드러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 내년에 그 왕궁 현업축사 매입은 사실상 마무리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산시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학호마을이 또 있습니다. 네. 이 학호마을 쪽을 또 매입을 또 추진하려고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 학호마을 부분은 사실상 국비 반영은 상당히 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쉽게 말하면 왕궁은 충분히 지금 지원을 했지만 학호마을까지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하면서 사실상 그 시비와 도비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왕궁 축산단지가 이제 국가가 매입을 해서 악취를 지금 축산단지를 없애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인근에 조성된 학교마을도 좀 문제가 지금 네,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익사는 또 이제 문화 사업, 저 역사 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것은 이제 크다는 과거입니다. 이제 백제 왕도라고 하는 것을 브랜드화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제 고도 보존 육성 사업, 그리고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제 국가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고도보존 유산 사업 계속해서 이제 뭐 2012년부터 이미 착수했던 사업이고요. 계속 사업인데 일단은 완료 시점은 2025년까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비가 투입할 예정인데, 이 전체 사업비 규모가 3,418억 원 규모인데 내년 국비로는 210억 7,800만 원 일단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는 70억 8천만 원. 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 역시 그 2023년까지 일단 213억 원이 일단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금마 도시 재생 사업과 맞물려서 사실상 그 지역 경쟁력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관광 인프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외에도 좀 눈에 띄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산 쪽에 그 신규 사업으로서 이제 서동 생가터 유적 정비 사업이 일단 46억 원 정도가 또 반영이 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일산 쌍릉, 이 쌍릉을 가 보시면 상당히 그 개발 가능성이 높지만 주변에 그 대형 송전탑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송전탑을 지정화할 수 있도록 14억 원이 또 반영이 되면서 사실상 그 사업 추진을 좀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나바이 성당 같은 경우도 그 성지문화 그 체험관 건립이 일단 실시 설계 유업비로 2억 원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네. 백제 문화를 어떻게 익산으로서는 이제 그 보존하고 네. 문화재로서 활용을 할 거냐, 이런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추진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익산의 경우 이제 이런 사업들이 되게 되면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익산이 달라질 것인지 우리가 네.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일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가장 그 지역에서도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 일산의 인구가 지금 28만 명이 무너지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좀 많이 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저 표현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근데 그 국가예산 확보 내역을 보면 일산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지역의 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했다고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농산명 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된 점,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눈에 좀 띄고요. 그리고 또 국가 예산을 좀 얘기하다 보면서 물론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그 사실상 지금 현재 일산형 그 일자리 사업도 사실상 구체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내년이 일산으로서는 좀 더 지역 발전에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예산 확보로 주요 현안 사업이 내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산업 대전환기에 있는 이 시대에 신산업들이 얼마나 지역에 정착되느냐, 이것이 지역 발전의 관건이 되는 만큼 이 신산업 전환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과제를 갖게 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KCN 건강방송 최정호 기자였습니다. 최 기자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